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모든 부모의 양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남서울대학교 도미향 교수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내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새 학기는 언제나 설레이는 순간이죠.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또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고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. 그러나 또 신학기가 되면 부모님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. 첫 번째로 가정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소규모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유아가 되면 큰 어린이집으로 가게 되기도 하고 또 큰 유치원으로 옮기게 되기도 하죠.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아이가 맞닥뜨리게 되면 잘 적응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. 이것은 영아기, 유아기를 떠나서 새로운 기간에 보내게 되는 모든 부모님의 염려일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내 아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될지에 대한 고민이 되실 겁니다. 이미 다니던 기간이면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돼도 염려가 조금만 줄어들 수 있지만 그래도 엄마는 또 걱정이 되죠. 그런데 어린이집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 선생님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모는 더 크게 염려가 되실 겁니다. 특히 담임 선생님은 부모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불복이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. 어머님 입장에서는 좀 좋은 선생님 만나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까? 이런 걱정을 하시게 될 겁니다. 그렇다면 부모님이 염려하는 것을 바탕으로 신학기에 보일 수 있는 아이들의 행동, 태도, 현상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아이가 분리불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새로운 학기에 새로운 환경, 친구,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면 일부 아이들은 부모와의 분리에 불안을 느낄 수 있죠. 그래서 아이가 막 울게 되거나 또 부모님에게 탁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기간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불안이나 예민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이 학급에 새로운 규칙들이 만들어지잖아요. 그리고 새로운 일상생활들 그리고 또 다른 또래들과 함께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조금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신학기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 새로운 학습 환경에서 또 아이가 새로운 경험을 즐기게 되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서 아이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느라고 우리 아이들은 되게 피곤하겠죠. 그래서 이 신학기 초반에 피로감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기분 전환이나 휴식을 좀 제공해 주셔서 아이가 스트레스 받고 있고 새로 적응하느라고 힘들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인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다섯 번째는 아이들의 행동 변화예요. 일부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행동이 변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많이 불안해하거나 필요할 때 이 활동량이 감소하거나 또 행동이 예상치 못하게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.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요. 아이가 평소에 안 하던 짜증을 막 내기도 하고 그런 행동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새로운 환경에서는 친구와의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. 아이들은 다양한 친구와 소통하고 또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게 되죠. 그래서 또래들과 어울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신학기에 나타내는 다양한 행동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어떻게 선생님과 좀 협력하면서 아이들을 지원해 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, 아이가 분리불안을 보일 때입니다.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과 그러면 소통을 좀 많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렇게 해서 아이의 일상과
또 감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.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 주시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러면 아이가 새로운 기간에 대한 분리불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담임 선생님하고 협력을 하고 대화를 좀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. 특별히 우리 아이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또 우리 아이가 평소에 생활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것에 불편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를 미리 나누시고 하면 아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더 대처하게 되는 것이 좀 더 쉬워질 것입니다. 그러면 아이도 좀 안전하게 마음의 평온함을 가지고 엄마하고 좀 떨어지게 되고 적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예를 들면 예측 가능한 일상생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.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어린이집 가고 그다음 하원하면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예측이 가능하게 되면 아이는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 일관된 생활을 통해서 아이가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새로운 기간의 적응기 동안에는 하원 후에 아이가 새로운 것을 좀 시도하기보다는 일상에서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아이가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고 평온해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다음은 아이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아이는 각자 특성도 다르고 호기심도 다르고 또 선호도도 다르죠. 관심을 가지고 선호하는 것을 고려해서 아이를 좀 이렇게 서포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아이의 행동 변화가 생기잖아요. 그러면 왜 그런 행동에 변화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는 지도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가지거나 불안이 심할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이 새로운 선생님 때문인지 또래 때문인지 환경 때문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다음은 친구와의 관계 형성에 관심을 가져보세요. 또래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고 또 아이와 협력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.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 방법이 필요하고 부모와 선생님들은 지속적인 소통, 협력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발전하고 또 스트레스도 줄이고 적응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새로운 기간에서의 적응을 돕기 위해 부모와 자녀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활동과 준비사항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기관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가능하다면 기관을 아이와 함께 방문해서 시설들을 쭉 살펴보시고요. 또 선생님들을 만나보세요.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. 그리고 부모님께서 선생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여주시면 아이 또한 안심이 될 겁니다. 근데 부모님이 이 기간 좀 이상하지 않아? 선생님 좀 별로지 않아?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면 아이도 덩달아 뭔가 불편해하고 선생님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기가 좀 어렵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. 다음은 기관이 제공하는 소개 자료 그리고 교육 철학, 규칙 등을 좀 읽어보시고 부모님들이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도 그것에 대해서 더 이해를 잘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간단한 영상이나 소개책 또 그림책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특히 동화로 이렇게 구성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는 내용의 그림책 이런 것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아이에게 새로운 일상 패턴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제가 앞서도 이미 말씀을 조금 드렸지만 새로운 기간에서는 또 가는 시간이라든지 활동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대해서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아이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가족 모두가 좀 이해를 하도록 해주시고
그리고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. 예를 들면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어린이집에 낮잠 시간이 있잖아요. 그 낮잠 시간에 맞춰서 낮잠을 자고 또 이불도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가정에서도 그 보내는 이불을 한번 사용해 봄으로써 아이가 낮잠 잘 때 조금 더 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대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부모는 아이에게 기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아이의 감정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엄마가 아이에게 어떤 기대 또 걱정을 하고 있는지 자유롭게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간혹 우리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보이게 되면 부모님께서는 그 행동에 대해서 교정을 하기 위해서 네가 그런 행동하면 너 어린이집 가서도 선생님한테 혼날 거야? 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아이는 선생님이 나를 혼낼지도 몰라 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가정에서 일어난 일은 가정에서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좋을 것 같아?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주시면 좋겠고요. 어린이집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 선생님은 서윤이를 정말로 사랑한단다. 우리 거기 어린이집 진짜 좋아. 이렇게 좋은 말, 긍정적인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러한 준비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 좀 더 적응하기가 쉬워질 것이고 부모님은 아이의 적응과 안정적인 새 출발을 잘 돕게 될 것입니다.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아마 신학기를 맞이하게 되면 모든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고민일 것입니다.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 모두가 새로운 학기에 잘 적응을 해서 또 한 학기를 행복하게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우리 아이들과 신학기에도 행복한 시간 보내고 우리 아이들 안정적인 적응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네, 화이팅!